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을 하는 게 미리 학교에서 프로로 가기 전에 아마추어로서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제작 실습을 하면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프로 무대로 나가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루트라고 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비전공자였을 때 어떻게 이 연기 전공자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아무래도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 있었고 연극영화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여기 극단에 들어가서 극단에서 하는 워크숍을 함으로 해서 프로 무대에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극단에서 워크숍을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비전공자들이 발을 붙이는 데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이죠. 왜냐면 현실은 무대에 올라갔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을 무대에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충분히 뭔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 맞지 않아서 때려치고 난 연기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극단들이 또 있어요.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업을 하는 시스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또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국립극단이라든지 큰 극단에서 보통 사람들한테 시민들을 위한 연극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또 그런 또 경험도 또 해본다든지.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교에 동아리가 있으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좀 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TV나 이런 데 오디션을 또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려니까 또 막연하니까 여기저기서 주소 들은 걸로 프로필을 찍고 또 사진을 그러니까 업체든 나든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내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면 확실하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워크숍이 됐든 그리고 뭐 아마추어 극단이 됐든 그리고 프로 극단이 됐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꼭 지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해야지만 프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프로 무대에 나가면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현장에 바로 나가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 재능이 확 발휘를 했다. 그거는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프로 무대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뽑진 않아요. 실제로 특히 뮤지컬도 그렇고 요즘 연극도 오디션을 많이 보잖아요.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 전공자도 아닌데. 근데 심지어 전공자들도 한두 번 정도는 프로 무대에 뛴 사람들만 메인 프로 무대에 뛸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극장에서 어떻게든 프로 무대를 이렇게 뛰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제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서류에서 안 됩니다. 일단 그거는 너무나 뭐 해봐서 모르겠다, 알겠다 이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경험이 없는 아무것도 이제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뽑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돈을 투자하는데 검증도 안 된 사람한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증을 꼭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꼭 쌓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들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학교에 가면 또 너무 또 늦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또 학교를 안 가고 바로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자니 어디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늦게 자기의 꿈을 발견한 것도 본인이고, 그럼 늦은 만큼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늦으면 어떻고, 그리고 조금 뭐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꿈을 정했고 그 나이 먹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 그런 일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늦어도 좋으니까 조금 소속감을 갖고 싶다 이러면 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나이가 좀 먹었어도 조금 내가 안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배워서 현장에 나가겠다라는 어떤 성격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나이가 있는데 학교에 가서 배우기에는 너무 좀 소위 말해서 좀 어린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바로 뛰면 사실 좀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시작했다라는 거에 점수를 주거나 그걸 안 됐다고 생각해서 더 봐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초보인 건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초보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초보 대접을 받는다고 그걸 생각하고 시작하셔야지,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걸 안 하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선택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학교에 가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이가 먹어도 할 것인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그만큼 고생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교와 좋지 않은 대학교의 그 선정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뭐 누가 얘기를 하면 아는 정도의 레벨이면 좋은 학교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왜? 그 나름대로의 그 높은 게 학교의 레벨을 정해놓고 도전하는 아이들이 그만큼의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상을 높이는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학교의 레벨이 높아지죠. 왜? 그런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서 오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라면 그게 좋은 학교인 거지, 학교의 레벨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들이 그만큼 꿈을 향해서 뭐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견디고 이겨낸 아이들끼리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틈에서 내가 뭔가 연기에 관련된 뭐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인 곳이냐, 그냥 내가 어디든 좋으니까 내가 연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연기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면 또 이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런 친구들만 모인 곳이라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꺾인, 그리고 내가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낮춰서, 그리고 성적이 안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입시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타협해서 이렇게 낮은 학교, 소위 말하는 지방학교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런 친구들끼리 모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낸 아이들의 모임과 어느 정도 자기 레벨을 맞춘 아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학교의 레벨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은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했을 뿐이고요. 그렇죠. 같이 배우는 동기가 어쩌면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혹시나 뭐 조금 뭐 그런 학교에 갔지만 운이 나빠서 실력과 상관없이, 아니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학교를 갔는데 나랑 거의 비슷한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학교 자체가 또 이들로 인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만 딱 갔는데 학교가 끝이야. 더 이상 노력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학교는 또 그 학생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나락으로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동기들이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동기들을 좀 더 이렇게 희망차게 끌어줄 수 있는 나인가, 나부터 점검해야겠죠. 어딜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라면 좋은 학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네. 당연하죠. 학교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단지 기분은 있겠죠. 그 학교에 다닌다는 어떤 그 으슥함?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때뿐입니다. 다니다 보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는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곳이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너희들 공부해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실기 연습을 해라. 라는 어떤 이제 정도인 거지, 실제로 찾아서 하는 거는 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학교가 나한테 뭘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학교를 오히려 이렇게 이름이 나게 하는, 스타가 나오면 그 학교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 류준열이가 뜨면서 수원대가 부상한 것처럼, 우리가 수원대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류준열이 때문에 수원대가 뭔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잘해내면 학교도 같이 유명해지는 거지, 수원대가 류준열을 유명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통 면접에서 우리 학교 공연 봤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 학교에 오려면 적어도 공연을 본다든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친구한테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 같이 음식점을 갔는데 맞아, 너 김치 겉절이 좋아하지? 라고 자기 취향을 알아주면 그 친구 갑자기 마음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교도 우리 학교에 대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호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려면 그 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공연들도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 그 학교의 성향도 또 이렇게 알아지게 되니까, 공연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성향과 참 많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학교는 이렇게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학교를 정하기도 하니까 공연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매력으로 스타가 된 거지, 그 학교가 스타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학교의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학교가 지향하는 점들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그 배우들의 공연을 보고서 나도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타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가지 말고 내가 취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매력도 생기는 거고, 학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시작하는 이제 친구들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딕션. 그러니까 딕션에는 발음, 화술, 발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훈련을 꼭 해야지만 배우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신체 훈련을 얘기했는데요. 신체 훈련은 이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한 군데가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내가 뭘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훈련은 내가 전체적으로 긴장을 풀고 이완되는, 그러니까 릴렉스된 상태에서 뭔가 연기도 이제 대사도 몸짓도 해야 이렇게 인지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체는 이완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도의 무슨 춤을 추고 그런 것만이 신체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나는 몸치인데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릴렉스 시키는 운동이면 뭐든지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훈련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잘 걷는지, 그리고 잘 서 있는지, 앉는지, 그리고 앉았다 서는지, 뭐 뛰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보통 우리 보면은 너무 경직돼서 잘 못 걷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못 걷는 거를 좀 릴렉스 시켜가지고 잘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신체 훈련도 재밌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러면 본인의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약간 걸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하게 걸었다 쳐요. 여기 허리를 약간 꺾는 게, 이게 본인 습관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거는 똑바른 자세에서 걷는 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남들이 봐도 보기 좋아야 되는데, 본인의 습관을 거기다가 넣어서 편안한데요. 자연스럽게 하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한데, 본인의 습관으로 편안한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몸을 바르게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기까지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처음부터 잘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라면 그 편안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습관이 잘못된 건 습관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편안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남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한데 왜?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배우는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습관은 절대로 남들한테 편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나 위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건지, 타인의 생각과 마음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의 차이에서 이렇게 많은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희곡 속의 인물이 나는 아니니까 나 아닌 다른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물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 생각이 이러면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떨까라는 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면 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인물을 연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고난을 딛고 이겨낸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으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든지 그 생각이 좀 깊어지고 마음도 좀 넓어지니까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성숙해지면 좀 더 확장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내 손톱 밑에 들어있는 가시가 더 아프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그 인간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정말 형편이 힘들고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웃고 마음이 또 따뜻하게 또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도운다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넉넉한 마음씨와 그 사람을 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보면 굉장히 짠 와닿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저 상황이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저 상황이면 내가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나를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난 왜 그러지? 라고 자아 성찰과 자아 반성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성장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거를 꼭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만 자기 발전이 오겠죠. 그리고 자기 성장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딕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발음 훈련, 발성 훈련 많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평소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평소에 하지 않고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말도 주저주저하고 뭐 어버버버 하다가 갑자기 연기할 때 그걸 통해서 말을 잘하려고 하면 말하는 연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는 연기를 하게 되면 또 인이 박히면서 또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걸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확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극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라든지 지구력을 키워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고요. 그리고 한 인물을 그 한 인물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르거든요. 뭐 다른 거는 바로 뭐 이렇게 받아서 그 이미지에 맞게 바로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라면 연극은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인물을 다가가는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에서 그거 과정이 묻어져 있으니 그래서 연극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 않고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훈련을 먼저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처음부터 영화 오디션을 보겠다. 그 또한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근데 왜 연극부터 해야 되느냐? 연극은 무대 위에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나 혼자 다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물론 조명이라든지 뭐 음향이라든지 이건 있지만 그거 말고 기계의 도움 없이 내가 온전하게 다 해냄으로 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인물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관객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곧이 혼자 해낸 거죠. 그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영화나 TV에 가서 카메라나 그런 도움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나 혼자 올곧이 해냈는데 뭔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뭐 옛날에 뭐 연극을 하다가 뭐 영화나 TV로 오면은 뭐 너무 세게 말을 해서 안 맞다, 그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연극도 요즘에는 소극장용의 연극이 많아져서 관객과 편안하게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연극을 하다가 TV나 영화로 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꼭 연극을 먼저 시작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매체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